오늘은 드로잉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는 명령어들이죠. 그리는 명령어들이 이렇게요. 선 관련, 원 관련,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겠죠. 기타는 일단 빼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반드시 지금 알아야 될 명령어들, 선에 관련된 명령어들 이렇게 있습니다. 선 관련 명령어들, X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한선, 무한대로 선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가 X라인입니다. 단축키는 XL, 레인은 반무한선, 즉 X라인의 2분의 1이란 뜻입니다. 자, 렉탱글, 사각형, 폴리곤, 정다각형. 자, P라인하고 M라인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라인에 들어가는 명령어들이 맞긴 하지만 얘네들은 좀 고급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뺄 건데, P라인은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구상선, 멀티라인,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원 관련 명령어죠. 아크, 호, 엘립스, 타원, 도넛, 그 다음 스플라인, 곡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요거 말고 오늘 수정 명령어 하나 더 할 겁니다. 필렛, 챔퍼. 필렛은 모, 깎기라고 합니다. 챔퍼는 모, 따기라고 합니다. X라인부터 볼까요? X라인, 무한대선입니다. 어딨냐면 여기 드로잉 명령어들 여기 전부 다 있는데, 여기 명령어 밑에 이렇게 화살 표시 있잖아요. 얘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요 핀이 있어요. 핀 눌러주면 안 들어가요. 서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면 서랍이 열리고 놔두면 들어가죠. 자, 이렇게. 근데 여기 핀이 있어요. 그러면 서랍이 열려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요 두 개가 X라인과 레이,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스플라인, 그 다음에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타원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아크 여기 있고요. 네. 서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P라인 여기 있고요. 멀티라인이 없네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트림과 익스텐드는 여기 있고요.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필렛 챔퍼는 여기 있어요. 왜 같이 묶어놨냐면 똑같은 명령어라 그렇습니다. 필렛 챔퍼가 똑같고 트림 익스텐드가 똑같고 렉탱과 폴리곤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X라인입니다. X라인, 무한대선입니다. 사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포인트, 시작점을 클릭해주고 스루 포인트, 통과점입니다. 클릭해주면 무한대로 갑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각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45도. 그러면 45도를 통과하는 무한대선, 90도를 통과하는 무한대선, 135도를 통과하는 무한대선. 이거 그냥 무한대선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사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해보죠. 예요. 많이 봤죠?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원은 안 그릴 겁니다. 이 안에 원은 안 그릴 거예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50mm, 옵셋 20mm, 옵셋 150mm.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요 가운데는 뭘로 바꿔주면 돼요?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 색상 맞추고요. 어떤가요? 많이 쉬워졌죠? 자, 하나 더 합니다. X라인에 보면 여기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바이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뭐냐면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선입니다. 이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수평으로만 갑니다. 그냥 내가 찍어주면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선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특별한 거 없어요. X라인, 호리젠탈. 그러면 클릭하면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선이 그려집니다. X라인, 버티컬.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선입니다. 이 두 개 한번 해보시죠. X라인, 앵글. 각도란 뜻이죠? 이거 엄청 많이 써요. 앵글을 누르면 CAD가 물어봐요. 엔터 앵글 오브 X라인. X라인에 각도를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45도로 가는 무한대선. 다시 볼까요? X라인, 앵글 65도. 아니 61도. 그러면 61도로 가는 무한대선. 다시 볼까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45도. 자, 이해되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다시 이어서 봅니다. 옵셋 18. 자, 이 선이 여기서 이렇게 10도가 기울어지죠. 이거 알아요. 180도입니다. 그럼 이 선은 190도 선이죠. X라인, 앵글 190도. X라인, 앵글 170도. 트림. 어떤가요? 좌표 없이 그냥 그렸죠. 이 도형을 그리는데 제가 좌표 쓴 거 있나요? 없어요. 이제 좌표 안 써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그릴 건데 몇 번 그려봐서 알 거예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64mm, 옵셋 72mm. 자, 얘네들 다 중심선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 다시 서클 46.4, 서클 반지름 10.4, 다시 한번 서클, 다시 서클 반지름 20. 자, 옵셋 아니 X라인, 호리젠탈. 여기다 교차점에다 클릭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옵셋을 해도 되지만 이와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트림으로 잘라낼 거 잘라내고요. 다시 트림으로 잘라낼 것도 잘라내고. 그 다음 여기 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얘가 51도입니다. X라인, 앵글 51도. 그 다음 여기서부터 49도가 갑니다. 근데 우리는 늘 0도부터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산하면 100도. X라인, 앵글 100도.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각도 맞추면 되고요.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
다음 반지름 7.2, 옵셋 7.2,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서클, 반지름 16, 옵셋 16,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자, 옵셋 3mm, 다시 트림. 자, 이제 지우고, 자, 트림을 할 거 트림하고, 이레이즈 할 거 이레이즈 하고. 자, 어떤가요?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좌표 없이 그냥 만들어지고 있죠? 서클 TTR, 반지름 32.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고요.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끊어내고, 옵셋 3mm, 트림. 자, 다시 트림, 옵셋 3mm, 자, 트림. 경계 지정해서 작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서클 TTR, 반지름 16. 자, 어때요? 이번에도 좌표 없이 그냥 그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한 2번 더 할 거예요. 자,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원래 얘네들은 어레이 예제입니다. 어레이 예제예요. 나중에 어레이라는 걸 통해서 또 그릴 건데, 어레이 예제입니다. 자, 왼쪽 건 한번 해보고, 오른쪽 건 어레이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과 원 사이에 각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오른쪽 거 예제도 마찬가지로 원이 6개가 있는데 각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각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360도 나누기 숫자, 개수. 그러면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각도가 60도인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즉, 요 사이 각도가 전부 다 6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는 30도. 보세요. 여기는 중심선이 여기 있습니다. 9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30도인 걸 파악할 수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자, X라인 0도, 그 다음에 각도를 30도로. 자, 30도, 90도, 150도. 전부 다 중심선으로.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옵셋 3mm, 트림. 자, 펜스 기능으로.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아이고, 서클,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나요?
한번 해보시죠. X라인에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상의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2등분이 되는 선을 이렇게 그리길 원해요. 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서클을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낸 다음 X라인, 그 다음에 여기 미드포인트, 중간점을 지나면 이게 2등분 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X라인에는 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여기 바이섹트, 원점,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각도.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2등분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종종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레이입니다. 레이. 그러면 시작점을 물어봐요. 시작점, 그 다음 스루 포인트. 딱 절반만 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절반만 갑니다. 이게 레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렉탱으로 넘어갈 건데요. 잘 보시죠. 렉탱글은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렉탱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을 그릴 때는요, 대각선으로 값을 넣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좌하단점과 우상단점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렉탱글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렉탱글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x의 길이, y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좌표라는 뜻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100, 100 상대좌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이렇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이렇게요. 그러면 420이 297이면 A3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어저께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옵셋 10mm 안쪽으로 이렇게 10mm를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테두리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도면은 도면 테두리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두리 선은 도면에서 안쪽으로 5에서 25mm 사이로 만드는 선, 아니 25mm 사이로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걸 테두리 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A4 같은 경우는 5mm까지 가능합니다. A4 같은 경우는 5mm. 그 다음은 10mm. 그 다음에 A0, A1은 20mm. 이렇게 돼요. 자, A0, A1은 테두리 선이 20mm입니다. 그 다음 A2 이하, A4까지는 10mm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A4는 5mm까지 가능해요. 근데 굳이 A4를 5mm로 한다? 안 해요. 그냥 10mm로 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재본할 때 왼쪽만 25mm. 재본할 때는 왼쪽만 25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A0, A1을 재본할 거예요. 그러면 왼쪽만 25mm, 나머지 위, 아래, 오른쪽은 20mm. 예를 들어서 우리가 A3 도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재본할 겁니다. 그러면 왼쪽만 25mm, 위, 아래, 오른쪽은 다 10mm입니다. A4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테두리 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테두리 선은 아주 굵은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1mm예요. 1mm입니다. 자, 제가 렉탱글 설명드렸는데 렉탱글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폴리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둘 다 폴리선입니다. 폴리라인, 즉 폴리선이에요. 폴리선입니다. 여기 P라인이라고 적어놨죠? 네, 이 폴리라인의 일종입니다. 폴리라인의 일종이에요.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폴리선이에요, 폴리선. 폴리선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가 모든 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의 굵기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선, 가는 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선이 어때요? 클릭하니까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에 선택되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1키 눌러볼까요? 그러면 속성창 나오죠? 자, 여기 글로벌 위드. 굵은 선 된 거 보이시나요? 네, 글로벌 위드를 쓰시면 돼요. 이거 1mm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하고 글로벌 위드를 1mm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도면 테두리 선이에요. 이게 도면 테두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그러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 나오죠? 그 다음에 어더 코너 포인트. 그러면 이와 같이 사각형이 그려져요. 자, 동시에 그려지니까 얘는 폴리라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보시죠. 렉탱글에 보시면 바로 여기 위드. 명령어가 thickness가 있고 width가 있어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thickness하고 width 둘 다 두께란 뜻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달라요. thickness가 두께란 뜻이고 width는 폭이란 뜻입니다. 넓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저 thickness가 아니고 width입니다. thickness는 Z축으로 올라가는 선의 두께를 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자, thickness를 줘봤습니다. 자, 20mm로. 겉보기에는 별 차이 없죠? 그러나 얘를 3차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선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렉탱글 이렇게 Z축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Z축 방향으로 선이 올라가는 거. 이게 thickness예요. 두께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thickness를 쓰지 않아요. 자, 렉탱글. 그러면 뭘 쓰느냐? width를 쓰는 겁니다. 두께. 예를 들어서 10mm.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 렉탱글 width 1mm. 그러면 애초에 1mm짜리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렉탱글 width 0.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에는 조금 특별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챔퍼하고 필렛이요. 요 엘리베이션은 안 써요. 요 엘리베이션하고 thickness는 안 쓰고 이렇게 세 개 명령어 씁니다. thickness는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죠? Z축으로 올라가는 두께라고. 그럼 엘리베이션은 뭘까요? 이 엘리베이션과 유사한 단어를 우리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가 명사형이고 엘리베이션이 동사형인가 그래요.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고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높이, 그 고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Z축의 높이를 바꿔주는 명령어가 엘리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3D 명령어입니다. 2D 명령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3D 할 때도 저 엘리베이션을 안 써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는 챔퍼, 필렛, 위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저 챔퍼하고 필렛이 원래 명령어로 있어요. 원래 커맨드로 챔퍼, 필렛이 있는데 많이 쓰니까 여기 옵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렉탱을 잠깐 멈추고 필렛과 챔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명령어가 달라질 거예요. 도면 쓰는 방법이, 아니 도면 그리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필렛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뒤 도면 그리는 방법이 달라져요. 먼저 필렛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필렛은, 그러니까 필렛과 챔퍼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못깎기, 못따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못깎기, 못따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죠? 평소에, 맞아요.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필렛은 깎이고 하나는 따기고, 뭘 따내요? 모서리를. 이해되셨나요? 모서리 깎기, 모서리 따내기,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 이 끝에 모서리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죠. 여기 끝에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가 깎여 있죠. 이게 못깎기, 이게 필렛입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았다고 해서 못깎기.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모니터 앞쪽에는 약간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약간 각지게 깎여 있을 거예요. 1층으로 가시면 현관문 있죠. 현관문이 강화유리예요. 그죠? 그 강화유리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내질 못해요. 그죠? 유리는 동글동글하게 깎는 순간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내요? 이렇게 모서리가 사선으로 이렇게 잘려집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져요. 이게 못따기입니다. 모서리를 칼로 점인 듯 따냈습니다. 이게 못따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못따기, 못깎기를 할까요? 실생활에 보면 못깎기, 못따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못깎기, 못따기를 할까요?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다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네.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내거나 모서리를 살짝 따내거나. 이해되셨죠? 바로 그 명령어들이에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겠습니다. 필렛. 모서리를 사선으로 따내겠습니다. 챔퍼. 그러니까 못깎기를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반지름이 들어가요.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못따기는 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못따기는 거리가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요. 자, 그럼 보시죠. 얘네들 지우고 선을 좀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라인. 이렇게요. 모서리가 이렇게 딱 맞는 거, 모서리가 넘어간 거, 모서리가 모자란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모서리가 이렇게 딱 맞는 거, 넘쳐나는 거, 모자란 거. 자, 이렇게 세 개 그려보시죠. 필렛. 필렛 명령을 쓰게 되면 이렇게요. 필렛을 쓰면 여기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모드 이퀄 트림, 자르기 상태이고 반지름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해요. 여기 라디어스를 항상 바꿔줘야 됩니다.
라디어스 반지름 20 아니 10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Select First Object 첫 번째 객체 클릭합니다. 그러면 Select Second Object 두 번째 객체. 자, 두 번째 객체를 이렇게 갖다 대면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자, 여기는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넘쳐나던 선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잘려나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트림, 자르기 모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넘쳐나는 선들을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필렛, 라운드를 주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트림 모드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자, 여기는 어때요? 아예 선이 모자르죠? 자, 그런데 필렛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이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세요. 선이 모자라요. 분명히 넘쳐나는 건 잘라준다 그랬어요. 이게 트림 모드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자른 게 어떻게 돼요? 연장이 되네요. 이것도 트림 모드입니다. 이게 트림 모드의 특징이에요. 트림 모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넘쳐나는 건 잘라줘요. 모자라는 건 연장합니다. 이게 트림 모드의 특징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실까요? 이번엔 반지름이 0입니다. 반지름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잘려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트림이죠. 다시 봅니다. 필렛. 항상 여기 읽어주셔야 돼요. 트림 모드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여기 선이 모자르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라운드는 안 만들어져요. 반지름이 0이니까 이렇게 라운드는 안 만들어지는데 선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요. 얘는 익스텐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필렛을 이용하면 트림과 익스텐드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트림 명령어 별도로 쓰지 않아도 되고 익스텐드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보죠. 우리 조금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50mm, 옵셋 20mm, 옵셋 150mm. 그 다음 얘네들은 선이 중심선이죠. 옵셋 10mm. 자, 그 다음에 필렛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근데 필렛이 계속 한 번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플을 누르면 연속해서 계속 필렛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옵셋 18, X라인 앵글 190도, X라인 앵글 170도. 자, 트림으로 하나 끊어내고요. 자,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필렛, 멀티플. 자, 여기 같은 경우 트림을 여러 번 썼지만 어떻게 되나요? 금방 해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빨리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똑같이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넘쳐나는 선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자른 선도 있습니다.
자, 필렛 명령을 보시면 여기 트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트림 모드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트림 모드의 트림인데 이걸 바꾸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 트림과 노 트림 두 가지예요. 자르기 모드와 그렇지 않은 상태. 자, 노 트림 모드고 반지름을 20으로 줬습니다. 클릭했더니 어떤가요? 선 정리가 됐나요? 안 됐어요. 그리고 원만 들어갑니다. 다시 봅니다. 선 정리가 되나요? 안 돼요. 원만 들어가요. 이게 노트림 모드입니다. 원만 들어갑니다. 연장이 되지 않고 원만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도 노트림 모드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고 종종 이렇게도 잘 사용합니다. 종종 잘 사용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필렛은 요거 트림 모드로 바꿔놓고 쓰시는 게 좋겠고요. 자, 렉탱글을 보실까요? 자, 이 렉탱글이 폴리라인이라고 했죠? 근데 필렛 이렇게 클릭하면 하나씩 들어가요. 이렇게 클릭하면 하나씩 들어가요. 그런데 필렛 폴리라인을 클릭하면 동시에 네 귀퉁이에 동시에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챔퍼를 해볼까 합니다. 자, 렉탱글에 보시면 렉탱글에 보시면 여기 필렛이라는 거 있죠? 네, 필렛 반지름 20. 자, 어떤가요? 모서리가 동글동글한 사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렉탱글 필렛 0. 자, 이렇게 그려놓고 필렛 폴리라인 두 개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원래 필렛으로 했던 건데 렉탱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둘 다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죠. 라인 이렇게 모서리가 맞닿아 있는 모서리, 또 모서리가 이렇게 지나친 모서리, 또 모서리가 모자란 맞닿지 않는 모서리. 자, 이렇게 또 3개 그려 보시죠. 자, 챔퍼 이번엔 못따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트림 모드가 있어요. 트림 모드. 얘도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다음에 디스턴스 1, 디스턴스 2. 챔퍼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거리와 두 번째 거리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거리입니다. 거리 1, 거리 2. 디스턴스에서 값을 줍니다. 디스턴스. 그러면 퍼스트 디스턴스 첫 번째 거리 10, 두 번째 거리 10. 자, 똑같습니다. 그냥 클릭해 보시면 사선으로 잘려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정리된 거 보이시죠? 선 연장되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챔퍼. 이번엔 트림 모드잖아요. 노 트림 모드로 가보죠. 트림을 누르면, 그러니까 챔퍼를 실행하고 여기 트림을 누르면 트림과 노 트림이 나온단 말이죠. 노 트림. 자, 디스턴스. 그 다음에 선 클릭. 어떤가요? 선들이 정리되나요? 정리 안 되고 있죠. 네, 이게 노 트림 모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챔퍼. 자, 트림 모드를 바꾸고 보시면 여기 디스턴스 방식이 있고 앵글 방식이 있어요. 제가 앵글 방식을 하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이렇게 사선으로 잘릴 거잖아요. 앵글 방식은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디스턴스. 두 번째는 사이각도. 이게 앵글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앵글. 그러면 첫 번째 거리를 물어봅니다. 여기다 거리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angle from the first line, 즉 첫 번째 라인에서 이 사이각도, 이 각도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60도. 그러면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이렇게 앵글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트림 모드니까 똑같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챔퍼에도 메소드라는 게 존재를 해요. 디스턴스 방식을 쓸 건지 앵글 방식을 쓸 건지 그냥 무시하면 돼요. 여기서 값을 바꾸시면 되고요. 자, 똑같아요. 멀티플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다시 렉탱글 챔퍼 하나씩 이렇게 해도 되지만 폴리라인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렉탱글 챔퍼 10mm 10mm. 자, 어떻습니까? 필렛이랑 똑같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폴리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은 정다각형 그리기죠. 우리가 정다각형 그리기를 첫날인가 둘째 날 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그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그거는 상대 극좌표를 이용한 예제일 뿐이지, 폴리곤 그리기는 폴리곤 명령어 쓰시는 게 옳습니다. 자, 서클, 반지름 50, 다시 서클,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이 50인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자,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 3가지예요. 이 정다각형 그리기가 총 3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두 번째가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세 번째가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다각형. n, l로 갈까요? l인 정다각형. 우리가 상대 극좌표로 했을 때 썼던 예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다각형. 이걸 했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외접하는 정다각형,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다각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보시죠. 폴리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폴리곤의 모서리, 즉 사이드가 모서리란 뜻이죠. 모서리의 개수를 넣어달랍니다. 6개, 엔터.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 원에 내접하고 원에 외접하고 둘 다 원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자, 원의 중심을 클릭해 보죠. 오스냅으로 원의 중심을 클릭. 그랬더니 엔터 옵션, 옵션을 선택해 달랍니다. 이렇게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킴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단어가 되게 어렵죠. 네, 인시크리브드가 내접이란 뜻입니다. 서큐시크리브드가 외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 시크리브드 인 서클, 원 안에 접하는 내접이죠. 네, 얘는 그럼 반대쪽인 외접이 되겠군요. 이해되시나요? 인자가 들어갔잖아요. 인자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잖아요. 네, 얘가 내접이에요. 내접합니다.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에 반지름을 넣어달랍니다. 50. 자, 원에 내접하는 거 맞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똑같이 사이드는 6개입니다. 자, 원의 중심 클릭했습니다. 외접입니다.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원에 외접하는 반지름 50.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다각형을 그려보죠.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이에요. 자, 이번에 엣지입니다. 모서리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 자, 위치를 모르니까 클릭합니다. 어떤가요? 모서리의 길이에 따라서 정다각형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럴 때는 어떤 걸 써야 돼요? 상대 극좌표나 상대 좌표를 써야 돼요. 골뱅이 50만큼 영도 방향. 이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이 50만큼 영도 방향에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다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볼까요? 여기 있는 과제물들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과제물을 한번 보실까요? 자주 틀리는 게 여기서 자주 틀려요. 그리고 이 원 그리는 걸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 자, 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35mm. 옵셋 30mm. 다시 옵셋 25mm. 자, 옵셋 45mm. 다시 옵셋 75mm. 자, 요만큼이 전부 다 중심선입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18. 자, 이걸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수직선이죠. 그러니까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또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또는 옵셋 하셔도 됩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트림, 다시 한번 서클, 다이아메타 30, 라인, 자, 트림, 옵셋 3mm, 다시 한번 트림,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야죠. 여기 서클 다이아메타 14,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26,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30,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나머지 선 정리가 금방 이루어지겠죠. 서클 TTR 2원에 접하고 2원에 접하면서 반지름 120인원.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다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여기 교차점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긋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필렛을 하면 되는데, 서클 TTR 하면 되는데 이게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요 위에가 달라요.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이렇게 끊어내야 돼요. 보시면 조금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끊어내야 됩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그리고 트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봅니다.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트림, 필렛, 반지름 5 여기도 끊어줘야 되네요.
필렛 반지름 5, 필렛 반지름 5, 필렛 반지름 0. 어떤가요? 여기 그냥 필렛을 써봤는데 TTR 하지 않아도 금방 만들어지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밑에 걸 하나 또 볼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보시죠. 원래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아크 명령어로 그려야 됩니다. 요건 원래 아크 명령어로 그려야 되는데 아크 없이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크 없이 그릴 거고요. 내일 아크 명령어 배운 다음 아크로 한번 또 그릴 겁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그리는지. 아, 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 열쇠 구멍이죠? 키홈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기계 부품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기계 부품은 힘을 전달하는 장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럼 모터에 축이 연결돼 있죠. 그 축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축이 여기 이렇게 꽂혀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축이 이렇게 회전할 겁니다.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얘가 마찰 때문에 회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축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냅니다. 홈을 파요. 그리고 여기다가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구멍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홈을 파고 쐐기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쐐기가 되는 거고 영어로 하면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홈이에요. 키홈은 원의 이 끝에 점에서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30도, 150도.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이죠. 여기 옵셋 26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좌우로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필렛. 자,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원은 잘리지 않아요. 트림.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이죠. 옵셋 26mm, 옵셋 3mm. 자, 요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확인하셔야 돼요. 트림 모드인지 반지름은 0인지. 저는 확인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트림 다시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옵셋 3mm. 트림 서클 다이아메타 7mm. 옵셋 3.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요. 대칭이죠. 그럼 위에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옵셋 5mm. 자, 지금부터 트림
자, 이렇게요. 5mm 옵셋한 건 지웁니다. 그 다음 트림. 이 안쪽에 있는 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들이 경계가 되고 안쪽에 있는 선들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트림. 자, 펜스. 한 번씩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도 돼요.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스가 편하니까 펜스로 끊는 겁니다. 자, 펜스로 이렇게 한 번에 끊어낼 수도 있겠죠. 화살표 모양을 그리면 한 번에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호가 이렇게 돌아가죠. 반지름이 22입니다. 중심점의 위치를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찾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 끝점을 통과하고 요 끝점을 통과합니다. 접하는 게 아니에요. 끝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점에서 22mm 떨어진 위치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고 이 원에서 22mm 떨어진 곳에 원이 존재하는 거죠. 중심이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다시요. 이 점에서 22mm 떨어진 곳, 이 점에서 22mm 떨어진 곳이 바로 원의 중심인 거죠. 그러면 22mm를 어떻게 찾을까요? 원을 그리면 돼요. 서클. 반지름 22mm.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여기서부터 전부 다 얼마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22 떨어져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서클 22mm. 여기 전부 다 22mm 떨어져 있는 거죠.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 바로 여기가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볼록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서클. 여기서 그리면요. 오목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레이즈, 트림. 이렇게 된 겁니다. 서클, 반지름 22, 다시 한번 22, 트림. 맞나요? 네, 이거 손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렸습니다. 손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네. 산업기사 이후로는 전부 다 손으로 설계합니다. 기능사만 CAD로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서클. 다시 한번. 자, 트림. 서클. 그리고 트림. 그러면 완성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서 한번 해볼까요? 이 과제물입니다. 이 과제물은 레이를 쓰면 돼요. 레이. 180도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그 다음 300도 하나.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30, 다시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네,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서클,
다이아메타 10, 서클, 반지름 10, 옵셋 3mm. 그럼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탄젠트로 연결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 이렇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가야 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옵셋 5mm, 이렇게 바깥쪽으로 5mm씩 옵셋하면 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필렛, 반지름 2mm,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여기 필렛, 반지름 2mm. 다시 볼까요? 필렛, 반지름 2mm. 자, 다시 봅니다. 필렛, 반지름 4mm. 다시 필렛, 반지름 30mm. 나머지 트림. 자, 여기 트림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만 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끊으셔야 됩니다.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티가 나요. 네, 완성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 아래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제물이에요. X라인 0도, 90도. 얘네는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2. 그 다음 옵셋 2.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고치고, 네, 트림으로 잘라내면 안쪽엔 됐고요. 다시 한번 서클. 자,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3. 네, 트림으로 나머지 선 정리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데 이 원이 반지름이 10mm입니다. 확대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이 원과 이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반지름 10mm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X라인, 버티컬, 옵셋 10mm. 바로 여기가 중심점인 거죠. 반지름 10mm. 이렇게요. 자, 세련되게 해봅시다. 서클의 2포인트.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골뱅이 20만큼 0도 방향으로 지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가 10mm니까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가 20mm죠. 네, 0도 방향. 다시요. 옵셋 10mm, 서클 10mm. 조금 더 쉽죠. 자, 이렇게 원이 들어가면 돼요. 자, 지우고 다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트림으로 하나 끊습니다. 필렛 반지름 0이네요.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이 상태에서는 필렛이 안 돼요. 원이니까 끊어야 됩니다. 잘 보셔야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필요 없죠. 네, 요만큼을 끊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어져 갈 건데 요 뒤로는 필요가 없죠. 여기에 끊습니다. 자, 필렛 맞나요? 네, 여기 트림하면 되죠. 맞습니까? 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역시 트림으로 끊어요. 이렇게 필렛 다시 서클 TTR 트림으로 끊습니다. 필렛 다시 서클 TTR 트림으로 조금 끊고요. 다시 한번 필렛. 그러면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30mm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20mm 떨어져 있는 요 자리가 중심점이랍니다. 옵셋 30, 옵셋 20. 여기 교차점 있죠? 여기가 중심이랍니다. 반지름 40.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30이었으니까 여기서 30이 되겠죠.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9. 자, 이렇게 끊어야죠. 서클 TTR 반지름 5.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트림으로 그냥 끊고 필렛 지금 5mm니까 여기 필렛 반지름 19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30 갔으니까 이번엔 여기서 30 가야죠.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mm, 필렛 반지름 5mm. 자, 여기서 30 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30.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다시 필렛 반지름 19.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중심선이겠죠? 그 다음 서클. 자, 반지름 33.6. 그 다음 X라인 앵글.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28도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90도입니다. 90도에서 28도를 빼니까 62도네요. 자, 확인. 90에서 28을 빼니까 62도. 자, 여기다가 62도. 그리고 가운데 클릭. 매치 프로퍼틱스로 원으로 바꾸고, 아니, 중심선으로 바꾸고. 모양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서클. 반지름 38.4.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6.4. 옵셋 6.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 조금만 해주고, 필렛 반지름 0으로 놓고요. 자, 옵셋 3mm. 트림으로 끊으면 되겠고요. 다시 옵셋 3mm. 네,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면 여긴 끝났습니다. 이 중심선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옵셋 45mm. 자, 그 다음 이렇게 좌우로 옵셋 84mm. 서클 바로 여기에 원이 있네요. 반지름 5, 반지름 10,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위로 옵셋 106.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아래로 10mm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자, 옵셋 3mm. 자, 트림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옵셋 71mm.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자,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네요. 옵셋 3mm. 네, 여기도 끊고요. 다시 옵셋 3mm. 여기도 끊고요. 옵셋 3mm. 자, 여기도 끊고요. 그 다음 라인. 여기는 수직이죠. 이렇게. 여기도 라인이 이렇게 수직입니다.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입니다. 자, 지금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47도로 되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중심선에서 47도입니다. X라인 앵글 47도. 이렇게요. 옵셋 10mm.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해요. 라인 탄젠트에서 골뱅이 100만큼 47도. 원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탄젠트 접하죠. 선의 길이는 모르니까 그냥 100mm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원래는 이렇게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자,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이렇게요. 자, 이쪽 볼까요? 180도에서 47을 빼니까 133도. X라인 앵글 133도. 옵셋 10mm. 이렇게. 다시 볼까요? X라인 앵글 190도. 옵셋 10mm. 이런 식으로요. 선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옵셋 45mm. 매치 프로퍼틱스. 그럼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필렛 반지름 10mm. 자, 나머지 트림. 자, 여기도 조금 더 있죠. 옵셋 4mm, 옵셋 38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맞추고 트림, 필렛 반지름 0, 필렛 반지름 2.4. 그러면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